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톡 주제는 아주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으로 시작합니다.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극자 버니 샌더스, 그리고 극우 도널드 트럼프, 여기에 실리콘밸리의 황태자 샘 올트먼까지 도저히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 사람이 최근 단 하나의 생각에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바로 AI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뺏든 받든 해서 국민에게 나누어 주자는 구상입니다. 세금을 더 걷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식 소유권을 나누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워싱턴과 실리콘밸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발표는 총 3가지 파트로 전개됩니다. 먼저 워싱턴과 실리콘밸리를 뒤흔들고 있는 사전적 소유권 분배의 글로벌 트렌드와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비판론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쏟아붓고 있는 보조금의 성격을 재정의하고 공명연구소가 고안한 3대 한국형 환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과 호남 거점을 기준으로 도출한 정량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증해 보이겠습니다. 과거의 경제체제에서 재분배란 기업이 돈을 벌면 정부가 사후에 세금을 걷어 복지 정책으로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자본의 생산성은 폭등하는 반면 노동의 가치는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더 걷는 고전적 방식으로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학계는 생산수단, 즉 기술기업의 지분 에쿼티를 국가와 국민이 초기부터 공유하는 사전적 소유권 분배에 엄밀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미국의 극자 버니 샌더스, 테크 엘리트 샘 올트먼, 그리고 극우 도널드 트럼프가 이 지분 확보라는 단 하나의 교차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대중의 데이터 약탈을 명분으로 강제적 50% 지분 징수를, 올트먼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빅테크의 자율적 시민 배당 주식 기부를 주장합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력과 부지 인프라를 대가로 지분을 받아내는 전략적 거래를 구상 중입니다. 징수, 기부, 거래라는 형식은 달라도 국가가 AI 기술의 지분을 소유하고 배당한다는 종착지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금융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첫째, 오픈 AI 등은 기업 가치만 높을 뿐 천문학적인 서버 비용으로 실질적 적자 상태인데 현금 흐름이 없는 지분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배당을 주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둘째, 기성 상장사들의 거대한 매출에서 AI 부문의 순수 기업은만 발라내기 어렵다는 모호성, 그리고 무차별적 토큰 발행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토큰 맥싱의 부작용을 전 국민 n분의 1 배당이 과연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평등 쟁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AI 산업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전력망, 용수 인프라, 정책 금융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주는 시혜적 보조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기회비용을 담보로 한 국가적 대규모 공동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단호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을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의 자원으로 일군 초과의 이익을 국민에게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입니다. 공명연구소가 제안하는 첫 번째 대안은 지분 편입형 모델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이나 첨단 스타트업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투입할 때 지원 액수의 일정 비율만큼 해당 기업의 전환 사채 시비나 신주 인수권 워런트를 확보하여 신설될 국민성장 펀드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당장 현금 유출 없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술 성공으로 기업 가치가 폭등하면 그 결실이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국민연금 고가를 막거나 국민주주 배당으로 고스란히 귀속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포함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정밀 다듬은 초과이익 공유권 모델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목표 이익률을 슈퍼 사이클이나 서비스 대응행으로 크게 상회할 경우 그 초과 영업이익의 1020%를 상생협력기금으로 사후 환수하는 계약입니다. 다운턴 때는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업턴 때는 이익을 나누는 지극히 정당한 리스크 분담 방식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당 연구소의 핵심 가치인 로컬 마이너스 프레임워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팹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송전탑 건설, 공업용수 차집 등 유치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외부 불경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따라서 인프라 사용량의 미세한 요율의 인프라 상생 분담금을 부과하여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지역 배당 리저널 디비덴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 농어촌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논의되었던 햇빛소득 및 햇빛정금의 자원 공유 철학을 첨단 디지털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하는 혁신적인 해법입니다. 이 세 가지 모델 중 가장 빠르고 체감도가 높은 제세 모델 지역 배당의 파급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부인 두 거점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전력과 용수가 집중되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그리고 거대 에너지 그리드가 구축되고 있는 호남권 AI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의 실제 물리적 지표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정량적 산출을 위한 기본 시나리오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마진에 타격을 주지 않는 수준의 미세율,
즉 소비 전력 1kWh당 단 1.0원, 그리고 공업용수 1톤당 단 50원의 공공분담금을 상정했습니다. 수의 대상 범위는 해당 국가 산단 인프라의 직접 배후 지역에 거주하는 상주 인구를 기준으로 통제했습니다. 예상 수치를 비교해보면 매우 의미 있는 반전이 나타납니다. 용인 클러스터는 연속 전력 소모량이 3GW에 달해 연간 무려 335억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기금이 조성됩니다. 반면 호남권 데이터센터 단지는 1GW 규모로 약 92억 원의 기금이 모입니다. 기금의 절대 규모는 용인이 압도적이지만 배당을 수령할 배후 지역의 인구 밀도에 따라 최종 주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수치가 이번 연구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용인 처인구 주민들은 4인 가구 기준 월 37,320원을 지원받는 반면 배후 인구 밀도가 낮은 호남권 낙후 지역군 단위 주민들은 4인 가구 기준 무려 월 61,440원의 고정소득을 배당받게 됩니다. 이는 첨단 인프라 유치가 단순한 환경 파괴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본소득이자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지방 소멸의 궁극적 방어선이 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정책 설계자들이 현장에서 최적의 환류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땅 연구소에서 개발한 양방향 대시보드 툴입니다. 전력 요율 슬라이더를 마우스로 조절하는 즉시 연간 총 기금액과 가구별 배당 금액이 실시간으로 동적 변동합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향후 지자체와 대기업 간의 상생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금융적 설득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 국가가 자본을 일방적으로 보조하는 과거의 시스템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했다면 그 업사이드인 초과 이익 역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정당한 시장의 원칙입니다. 공명연구소가 제시하는 지분 투자와 인프라 상생 배당 모델은 기업과 국민이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는 21세기형 자본주의 수정 모델의 명확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